한 사람은 한정 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네. 이것들이 다 이 한정 승인자한테 가서 여기서 정리해버린다 그러면 그렇죠.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는 반팔, 여긴 긴팔. 날씨가 요즘 뭐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을은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연말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 잘 마무리 하시고요. 조금 네. 빠른 감이 있지만. 자, 저희가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의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문의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뭐 세금 얘기, 돈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아, 그래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슬픔도 있지만 이것도 머리 아프게 돈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의 얘기는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뭐 단순 상속,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인지를 해야겠지만 네. 핵심적으로는 요즘에는 부채가 많아가지고 상속을 안 받는 것, 포기하는 것, 뭐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상속의 종류 뭐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3가지 얘기하는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단순한 상속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 상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진짜 상속하는 거예요. 네. 몇 대 몇 대 뭐 이렇게 나눠주든 아니면 뭐 나는 뭐 어떻게 받겠다 협의 분할을 하든 온전히 그냥 상속을 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 승인은 재산을 한도로 이만큼 상속받겠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를 다 갚을 수는 없으니 재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부채를 다 갚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오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다 처리하고 남으면 가져오는 거고 부족하면 끝내는 거고, 이런 개념의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아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산이 조금 많이 있어서 남겨줄 게 많으면은 뭐 단순 상속으로 가는 경우가 다수고, 다수죠. 그 다음에 재산이, 빚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거나, 저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빚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남아있는 자산도 좀 있고, 이러면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 그렇죠. 아휴, 보나마나 상속 포기하는 게 낫겠다, 받는 거보다는 그냥 빚을 떠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가 이제 부채가 많은 경우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인데, 네네. 1번적으로 대표적인 게 상속 포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속 포기가 좀 주의할 사항도 있고, 상속 포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정리해 주시죠. 상속 포기를 하면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후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상속 안 받아. 그러면 나 다음 순위의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가 많으면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내 자녀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를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일단 4단계까지 있는데 자녀한테는 당연히 무조건 상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와 배우자는 이제 동순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부모, 자녀가 없을 때 부모와 배우자, 여기까지 또 동순위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처음에 궁금했던 게, 상속 포기하면 후순위로 간다. 그럼 도대체 후순위가 어디까지 가냐? 그렇죠. 계속 쭉 가다 보면 뭐 전 국민한테 가는 거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그 4단계가 끝이에요.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국고로 귀속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상속 포기가 특히 뭐 저희 실제 사례지만,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빚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뭐 손자 요 정도까지는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 혹은 사촌 이내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랬을 때 그 빚을 떠안으면 상당히 억울해지는데, 그렇죠. 사실 실무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사촌까지 다 불러가지고 상속 포기서를 써야 되냐,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죠 기간이? 3개월이죠. 네,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하면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그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채무를 갑자기 떠안아가지고 그렇죠. 상속 포기가 원래 사망하고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났어. 그때까지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채무자가 야 너야 이렇게 나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자산을 주는 경우에는 대박이 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촌까지 빚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뭐 아는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알고도 3개월이 지나서 놓칠 수도 있고, 뭐 이걸 내가 왜 포기해? 우리 사촌 형님 본 적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내 재산을 한도로 상속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빚은 정리하고 남은 것만 받겠다. 그렇죠. 남은 것만 받겠다. 근데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보통 그냥 한정승인하면 전부 다 한정승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귀찮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작년인가 2023년에 판례가 하나 나와가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세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상속 포기한 후순위로 넘어간다. 그렇죠. 앞에 이랬었는데 얘기하셨죠. 이제 판례가 어떻게 됐냐면 포기했는데 이 한 명 배우자가 한정 승인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상관없이 일로 다 몰리는 거예요. 약간 좀 간단해졌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다 한정 승인을 다 할 필요 없이 한 명만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속 포기를 하시면 간단하게 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면 뭐 배우자와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둘 다 상속 포기를 해버린다. 네.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옆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한 사람은 한정 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네. 이것들이 다 이 한정 승인자한테 가서 여기서 정리해 버린다 그러면 그렇죠. 조금 더 간단하게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총대를 내면 됩니다. 그게 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일단은 이런 거는 팁으로 알고 계시고, 근데 요즘에 네. 오늘 영상에서 또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서 얘기한 거는 상속을 즉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을 때잖아요. 그때 반대 사항으로 돌아가신 분은 자산이 있어서 남겨줘요.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건실하게 살아가지고 상속을 받으면 돼.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땡가땡가 해서 신용도 안 좋고 빚도 많아. 그래서 만약에 재산을 둘이 반반 나눠 가지면 네. 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뺐을 거란 말이야. 다 뺏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받으나 마나 저거 다 뺏기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같은데 어떤 행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뺏기냐 안 뺏기냐가 결론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빚이 많으니까. 왜냐면 받아봐야 다 뺏기니까. 안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이 그냥 가져라. 나는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속을 단순 상속으로 받아가지고 협의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너 얼마 가져라.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분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야, 네 권리를 왜 남을 주냐? 내 건데. 이렇게 해서 사회행위로 들어올 수 있어요. 소송을 들어와요. 그렇죠. 빼돌렸다라고 표현하죠. 네. 사행위를 좀. 일부러 나 안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야, 네. 너 빚 많은데 받지 마. 내가 다 받을게.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해버리면 이건 사행위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아, 결론은 같아요. 난 안 받고 남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상속 포기는 협의 분할과 다르게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소급해서 상속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얘는 권리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행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같은 방법으로 결국에는 둘째는 안 받았지만 둘째가 협의 분할하느냐 상속 포기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행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형한테 나 포기할 테니까 형이 다 받아. 대신 형 나한테 나중에 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줘. 근데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이 역시도 사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디테일하고 실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자, 오늘 뭐 상속에 대해서 조금 아픈 상속이죠. 네. 뭐 재산도 많고 받을 것도 화기애애하게 나눠지면 좋겠지만 맞습니다. 오히려 빚만 있거나 빚만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지만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